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예치된 사고신고 담보금이 실제 변제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으나 어음이 도난, 분실되었다며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 액면금액 상당의 사고신고 담보금 4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사고신고 담보금은 어음 소지인 또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어음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고신고 담보금 예치와 지급이 실제 변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은 결국 사고신고 담보금 예치와 지급이 어음금 변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원심 판단은 피고가 예치한 사고신고 담보금 4억 원이 정당한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사실상 변제 공탁에 효과가 있어 지연손해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고 그 법률적 판단은 다음 3가지 쟁점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의 법적 성격 및 목적,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가 어음 소지인에 대한 변제 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및 지급이 어음금 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발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고신고담보금 제도는 어음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지급정지 요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어음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로서 이는 어음 발행인의 자력과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단순히 지급은행에 금액을 예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어음채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가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단순한 예치는 어음금 지급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및 지급이 어음금 채권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발생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되거나 실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어음금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중단되거나 저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어음소지인이 담보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채무자는 지연손해금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 및 출금만으로 어음채무가 소멸되었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제도가 부도 회피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예치로는 어음채무나 지연손해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이 교훈적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 금융실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신중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